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그때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월급 날마다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드리고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딸의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애쓰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왜 더 자주 안 갔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 안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바쁘다고 했나? 내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생각이 맴돕니다. 부모 효도에 대한 후회. 한 번 시작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갇혀서 몇 년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 가장 후회하는 7가지와 함께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효도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있을 때 가겠다고 미루다가 영영 못 간 것. 이번 주말엔 좀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었고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줄래?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막바지였거든요. 엄마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 안 돼요. 다음 주에 꼭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죠. 지금도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단 하루만 시간 냈어도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거기 계실 거라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절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2022년 효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부모를 잃은 성인, 남녀 1200명 중 89%가 시간 있을 때 가겠다고 미룬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의 만남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자책감이 가장 컸다고 해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미룬 사랑이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내일이라도 안부 전화부터 드려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요. 두 번째, 부모님 말씀을 귀찮아했던 것. 또 그 얘기야?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짜증낸 적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지겨웠습니다. 몇 번이나 들은 옛날 이야기 또 듣기 싫고 내가 어렸을 때 자랑 또 하시는 거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내 알겠어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곤 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부모님만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자식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 한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전쟁 이야기 하시는 게 정말 지겨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그리워져요. 이제 누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해줄까요?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씀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내가 살아온 흔적을 너에게 남기고 싶어. 그리고 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80대 어르신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치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자식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거죠.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지금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부모님이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 몸이 아프다고 하실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요즘 허리가 아파, 머리가 자꾸 아파, 소화가 안 돼.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정말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80대면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한 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 소화제 드세요. 체한 거 아닐까요? 라고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셔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말기 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라고 하시더래요. 지금도 그 딸은 자책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 가졌어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부모님 세대는 아픈 것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고 자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씀 안 하세요. 특히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더욱 그렇고요.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실제 통증의 70% 이상일 때라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정말 많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의학 박사 아툴 가완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호소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몸은 이미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 즉시 병원부터 모시고 가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보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네 번째, 부모님과 사진을 많이 안 찍은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사진 찍죠. 음식 먹을 때도, 여행 갈 때도,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그런데 부모님과는 왜 그렇게 사진을 안 찍었을까요? 엄마 사진 찍어요 하면 아이고 내가 뭘 하시면서 손살에 치시죠. 그럴 때 그럼 안 찍을게요 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 많으실 거예요. 한 아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어렸을 때 가족 사진 몇 장하고 결혼식 때 사진 정도? 그게 다예요. 왜 그때 더 많이 찍어두지 않았을까? 아버지 웃는 모습,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런 걸 더 많이 남겨두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사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데 사진은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거든요. 부모님의 목소리는 잊어도 사진 속 미소는 평생 기억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잃어버린다. 사진은 시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오늘 사진 찍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거절하시면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시면서 꼭 찍으세요. 나중에 그 사진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께 고마우다는 말을 자주 안 한 것.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고요? 부끄럽고 어색하고 굳이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사랑 표현에 서툰 세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 안 하게 되고 뭘 그런 말까지 이러면서 넘어가곤 했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의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고맙다고 하네, 우리 딸이 사랑한다고 하네. 그 말 한번 들으시면 며칠을 기뻐하세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들고 싶었던 말이 엄마 고마워요였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알아서 고마워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안 들으니까 서운하더라. 부모님은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배고프지 않게, 내가 춥지 않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노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언어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감사의 표현이다.
특히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다. 엄마 아빠 평생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시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들어드리지 못한 것.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고향집 한번 가보고 싶다. 옛날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소소한 소원들 말이에요. 그때는 나중에 하지 뭐 시간 될 때 해드리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기도 했고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 고향집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아버지 지금은 힘드시니까 좀 나아지시면 가요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그 소원 못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아들은 말합니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부모님의 소원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이 있는 곳 한번 가보고 싶고, 오래된 친구 한번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한번 드시고 싶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 소원들을 막곤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에서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죠. 호스피스 전문의 아이라 바이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은 대부분 안전보다는 의미를 추구한다. 그들에게는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열흘을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부모님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 위험하다고 막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곱 번째,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오늘 뭐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대부분 이런 안부 인사로만 끝나지 않았나요?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요. 부모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깊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 딸의 후회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꿈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던 한 사람이셨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로만 봤구나 싶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그냥 부모로만 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안 보죠.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랑도 하고 꿈도 꾸고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모님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 치료 전문가 바바라 하슬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정은 가족에 관심 있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우리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당장 안부 전화부터 드리세요. 바쁘면 내일 시간 되면 나중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세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셔도 짜증내지 마세요. 그 이야기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부모님 몸 상태에 관심 가져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라고 자주 물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시면 즉시 병원 모시고 가세요. 늦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네 번째, 부모님과 많은 사진을 남기세요. 사진 찍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주 찍으세요. 부모님이 거절하셔도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시면서 꼭 찍어두세요. 그 사진들이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어색해도 하세요. 나중에 못한 말이 가장 후회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완벽한 효도는 못했을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귀찮다는 이유로 피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만 했죠. 그래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효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때일 뿐입니다. 멀리서 챙겨주는 대신 가까이서 함께 시간 보내는 사람. 큰 선물 사드리는 대신 작은 관심 보여드리는 사람.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사람. 그런 자녀가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마음 편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늙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후회 없는 효도를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자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